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7일,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27, 28, 29, 30, 예, 거의, 이제 6월 달도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굿바이 준, 예, 웰컴 투 줄라이, 웰컴 투? 예, 웰컴 줄라이,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영어로 블라블라 해버리기 시작했네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 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갈 길을 갈게 라고 해서 장중에는 보니까 지난 고점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본다고 2200이었네요. 지난번에 작년 12월 16일 날, 네, 작년 크리스마스 따뜻했던 미국 시장이었는데 한번 우르르 빠졌다가 지금 다시 그 자리가 2만선 위쪽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그 위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 저희 일단 생각했던 목표했던 지수대의 흐름은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잘 간다,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더 세게 올랐다, 이런 자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일단 타볼까요? 다우도 0.8%, 다우가 조금 느리네요. 아직 14,000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제일 느리고, S&P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일 세요. 그만큼 기술주, 테크,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온 게 지금의 특이한 현상, 특이한 것보다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매크로 지표를 볼 때 눈에 팍팍 띄는 게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야겠죠. 달러 약합니다. 지금 97대도 이탈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그래서 97도 이탈하게 되면 생각보다 달러는 빠르게 약세로 진행되는구나. 근데 달러가 약한 거보다 보니까 유로 강세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로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원화는 1300원대 중반에서 일단 멈칫, 더 이상으로 밀리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지금 길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1300원대 모르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1300원대 밑으로 확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원화가 강세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멈출 것 같아요. 1300원대 밑에 분위기가 달러 약세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한 단계 툭 밀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한국은 지금 돈 풀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환율 더 이상 예전처럼 1000원대, 1100원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달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랐고, 한국이 얼만큼 다시 체력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그때쯤 가게 되면 환전해야죠. 예, 워낙 강세 쭉 가게 되면 반대로 환전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11만 원대 아직은 저항받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채권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10년물이 1%대 이상, 4.24. 와, 그때 4.5, 4.6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4.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이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서 또 이제 시장 여러 가지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물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한번 드렸었죠,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유가는 65달러대 일단 버팁니다. 구조 75, 65, 55에서 65달러에서 버티다가 별 변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겠죠. 그런 쪽이고, 금은 안전자산은 요즘 거의 취급을 못 받고 있고 약보합대, 은이 오히려 튑니다. 금 정체 은이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고 해서 1.2%대 움직이는데, 구리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렸죠. 2.7%. 이제 시작, 그런 건 그렇고요. 강합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강합니다. 왜 구리가 강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팔라듐, 아연 이런 쪽까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달러 약세가 가져가는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를 촉발을 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 더 구리가 강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요처가 더 확대가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요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것만 봐도 거기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거의 그러니까 AI가 칩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판 위에 어떤 모듈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구리는 더 많겠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조정받으면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요? 예, 아닙니다. 그냥 기조로 그냥 꾸준하게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서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이유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수입 확대를 관세를 이제 내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약간 이번에 관세 협상과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내릴 테니까 너 우리 이제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예, 누누이 저희 파워시황에서 강조드렸던 거 7월 9일이 일단은 아무 협상 없이 그 근처까지 가면 두렵다, 불안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서서히 주가에도 살짝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는 한국 증시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러셀 2000은 1.6%대 지금 개별주 쪽이 강했습니다. 요즘 이쪽 변동성이 좀 커요. 근데 섹터는 이쪽이 좀 강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예, 서클 인터넷 아시죠? 예, 이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서클, 거기서 게시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상장한 다음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감사한다는 내용들을 쭉 써 있더라고요. 야, 또 저희 거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때 아이온큐 점령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서클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죠. 강하게 좀 몰아치는 분위기, 몰아치는 쪽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쪽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클 보게 되면 한번 자리 볼까요? 예, 어제 그래도 제가 일단 주문을 넣었어요. 예,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어제 여기 요 자리 넣었거든요. 그래서 캡을 다 메꿨기 때문에, 요 정도의 캡을 다 메꿨기 때문에 요 정도면 체결되면 좋겠네 하고 조금 넣어봤더니 체결 안 되고, 자네 들어왔는가? 그래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매수만 넣었다고 해서 체결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리는 갭을 메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안 빠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탈했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 탐색이 나올 것이다 한쪽으로 보고 있고,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치 좀 보겠습니다. 근데 뭐 확인하고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반등은 나오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동향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0.5% 감소. 뭐 지난번에 나왔던 결과, 그러니까 부진한 결과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GDP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나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내구재 주문은 16.4% 급증. 의외네요. 이게 웬일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뭐 또 관세 변화 앞두고 먼저 선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뭐 그건 미국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차기 연준의장 관련된 쪽에서 조기선임, 미리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일단 모르겠어요. 그거만 가지고 그러면 연준의장 자르고 차기 연준의장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 이게 썩 불편한, 마음이 편하진 않다는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응하는 현상들, 근데 그것 때문에 매크로 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 그것도 참 되게 특이한 것 같고요. 예,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얘기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퀀트 펀드, 이게 퀀트 자금들이 생각보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런 쪽인데, 퀀트 펀드는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거기서 작용하면서 자금들의 움직임이 우르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퀀트 펀드는 변동성이나 가격 추세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기반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인데, CTA 많이 얘기를 봤었죠.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들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펀드의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추세 추정형,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못 먹어놓고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자기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volatility targeting, 그러니까 즉 변동성을 타겟팅한다 그런 쪽들이 있고, 리스크 패리티, 그러니까 약간 하나를 꽂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빅스겠죠. 빅스 지수 가지고 움직인다 안쪽이고, 리스크는 일단 고점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이 정도는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다 높아졌다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자신만의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CTA 펀드였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금리와 관련된 쪽들에서 생각보다 금리를 기반으로 움직였었는데, 그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청산, 그리고 주식까지 청산, 이러다 보니까 아주 정신없이 움직였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런 쪽들이 한번 싹 하고 쓰다미가 밀려가다 보니까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시 채워지는 과정들이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표현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그냥 아주 맘 턱 놓고 있을 유동성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독으로 바뀝니다. 독이란 얘기는 가다가 지표가 좀 바뀌거나, 여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바뀌어 보세요. 변동성이 지금은 또 20대 10대 초반 때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다시 20대까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연동성이 된 쪽들은 다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은 이제 들어갔던 게 스톱, 그것도 빠져나갈 거고, 거기서 또 반대로 역방향으로, 그래서 하락의 배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게 지금의 현상이기 때문에 요게 관여하는 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이쪽이 삼각보다 지금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도 되게 기뻐하고는 있지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사상 최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걱정은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쏠림 현상이 크고, 여기 나오네요. 노무라는 자사의 모델 도입 후에 역대 최고치 자금 유입. 그래서 돈이 벌린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돈이 벌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돈이 번다는 얘기 그거죠. 먼저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수익 나고, 약간 이걸 피라미드 식으로 해석을 했대. 그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데 돈 더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 불타기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글로벌 주식형 쪽이나 아니면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되게 되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 좋다, 미국 시장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 방향만 볼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게 분명히 또 부메랑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런 변동성 팍 터지면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마음속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저건 나중에 또 언제든지 시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은데 그 좋은 게 나중에 그대로 그냥 천년만년 좋을 것인가, 시장에, 주식시장에, 그리고 또 자연의 법리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런 그 내추럴한 자연 삼라만상의 법칙, 이런 것까지 보시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변화가 되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고 테슬라 그나마 잘 방어를 했는데 종목 쪽입니다. 샤오펑이 지금 급락을 했죠. 샤오미가 저가형 SUV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도 경쟁이 무지 치열해요. 이런 쪽인데, 어제 퀀텀 스케이프 30% 오르고 오늘 또 34.9%. 그런 주가는 동전주, 그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 코브라 공정 성공했다고 해서 주가 팍 트고 있고, 이게 지난번이 랩터인데 이거에 비해서 랩터 대비해서 25배 향상됐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어제 강했던 쪽들이 우리 전고체 배터리 쪽과 나트륨 배터리는 왜? 아무 이유도 없, 왜? 이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또 자이글이 왜? 한 번도 그 다음에 기술 업데이트를 해준 적이 없는 회사인데, 상한가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고체 배터리 오늘 또 움직이게 생겼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 엔비디아 강보합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대 하락했었죠. 차익 매물 좀 나온 것 같고, 게다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강했고, 어제 보니까 양자암호 로봇 우주개발 드론
그러니까 러셀 2000이 한 1% 올라간다 그러면 다 이거 세트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서클도 강했다.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한쪽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야간 선물이 0.5%대 정도쯤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15%, 그러니까 약간 또 3,090선, 100선 정도쯤 시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100선 부근 조금 들어올 텐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들 이제 고점, 그러니까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커덕커덕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보게 되면은 마라토너가 계속 잘 달리다가 이제 좀 등산, 그러니까 각도가 좀 높은데 살짝 올라갔다가 더 높은데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경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사 높은데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깊은 한숨 들이쉬면서 헤헤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는 일단 기준선으로 제가 3080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요 고가 때 요 라인들 어제 이틀 전 그저께죠 나왔던 저가 때 부분이 일단 지지하고 요 이평선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이상이 없다 라는 쪽으로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거 무너뜨리고 여기 갭 나왔던 때 무너뜨리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장중에 3030선까지 갔었죠. 3100 보던 쪽이 그러니까 요 3129다 보니까 이틀 만에 100포인트가 빠집니다. 3%대가 날아가요. 이거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제 3000 저가 36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은 변동성이 무지 크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보다 빠르게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올라오고 또 그것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든 물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럼 당연히 고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가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요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인정을 하고 변동성 커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주식 여기다 계속 올라갔다 보니까 계속 불타기 베팅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월화수 동안에 수익이 만큼 나다가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다 뺏어가거나 그것까지 마이너스 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멘붕이 되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미리 샀던 종목은 수익권 근데 그 최근에 들어간 그거는 뭐 보합 수익 다 뺏기거나 마이너스권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확 돌아봅니다. 아니 돈 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이 뭐야 한 2,800선 900선대 잔고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미쳐버리죠 갑자기. 그러면 이거 더 빠지면 나 옛날에 번 것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정리하죠. 이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보니까 어제 3,030선 깨고 다시 쭉 올라오다 보니까 뭐야 이거 잘못 팔았네? 거기 다시 주식을 늘리죠.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는 돈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뭘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을 이걸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올라갈 때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사고 막 했다가 보니까 계좌가 조금 비대졌어요. 어차피 내일도 올라갈 텐데 시장은 3,100 그 다음에 3,500은 갈 텐데 라고 하지만 그런 게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은 계좌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동성 커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금 좀 갖춰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현금 좀 있어야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또 하지도 못할 거예요. 갑자기 쫙 밀려버리는데 이게 하락한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거를 당연하게 시장 괜찮으니까 조정의 신호로 보고 블라블라블라 되겠습니까? 어제 오후장 1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못 나옵니다. 아무리 시장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잠깐만 좀 이따 보시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변동성 관리한다. 조금 현금이라도 있어야 그러면 시장 좋은 시장이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있는 종목들 추가로 매수가 나올 수 있지. 현금만 그러니까 주식만 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고점에서 빠지게 되면은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잠정 수익으로 한 플러스 10% 나왔던 게 보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를 계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변동성 관리를 하면서 적정 현금도 조금 가져가면서 흔들리면 사자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도 되게 위험했어요. 단기 이평선들을 딱 찍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이격이 좀 많아졌는데 거기 한 번을 찍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직은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 강했기 때문에 또 괜찮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좁혀져서 지금 보게 되면 3060선이네요. 예, 오늘 중요한 자리가 지지해야 될 자리가 3060선. 얘가 잘 지지했지 않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고점권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출렁출렁 거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근데 그거를 잘 감내하고 이걸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느냐? 내 담력 테스트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이제 물량이 정리가 되는 과정 쪽에서 변동성 테스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뉴스 가지고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 좀 진행을 하고 잘 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계좌를 잘 또 이제 좀 단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뉴스 몇 가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준칙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총 GDP 대비해서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진행되면서 이게 잘 지켜진 적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5%대 거의 GDP 대비해서 재정적 수지가 적자되는 비율들이 5%대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 이때 2020년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였었죠. 그때 또 그리고 거기다 코로나가 발발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 강하게 지금 이제 돈을 풀어야겠다는 쪽에서 나온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적용이 안 돼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물론 뭐 다음 세대를 뭘 걱정해 지금 당장 지금 나 힘들고 어려운 게 먼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고 이제 좀 변화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유럽의 피그 사태 2012년도 피그 사태라고 아시죠? 포르투갈 그리스 여기 또 나왔던 이탈리아 이쪽들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들 약간 지금 퍼주기보다 이제 약간 방만한 재정을 갔을 때 그만큼 이제 재정비율 적자 비율 올라가고 그러면 부채 비율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또 그것도 도구로 돌아온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지금 어려운 거 겪어나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타이트하게 허리를 졸라매게 되면 그때는 또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돈만 풀고 또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돈 풀겠다는 쪽에 대한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계속 확대가 된다는 쪽으로 보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존 넘어서 엔비디아 노린다. AI 가속 기용 기판 납품 개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판 쪽에 대해서 좀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FCBGA 매출이 1조 원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잘하네 그러면 나도 라고 하면서 다음 쪽으로 수주의 기회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의 그동안에 FCBGA는 그랬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대덕전자, 심텍 이런 쪽 코리아 서키트 3대 회사들도 나도 해야지 그래서 막 투자를 했었고 삼성전기, LG노텍 마찬가지로 나도 해야지 니들이 어디로 와 내가 더 먼저인데 라고 하면서 하던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만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적자가 빡 커지는 모습들이었죠. 대덕전자 보세요. 지금 제대로 허우적 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게 지금부터는 AI 시대를 만나서 AI 가속기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투자를 한 게 잘하게 변하게 된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제 삼성전기 쪽은 큰 고객들 잡고 나머지 에이직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잡아서 성과를 내오는 변화로 나가기 시작한다. 기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AI가 살려주는 거였죠, 지금. 안 그랬었으면 이거 어디다 팔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주를 잘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 그러면 레벨업은 실적이 팍 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눈여겨보고요. 마지막으로는 BYD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쪽들은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작년부터도
근데 공급 과잉돼서 그냥 쏟아져 나온다라는 쪽에서 지금 보니까 하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냥 만들고 대충 그 뭐죠? 이 오토바이 비슷한 그러니까 산발 중국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걸 저 동남아 가면 툭툭 같은 게 그게 오토바이지만 자동차로 2차전 자동차로 등록되는 그러니까 전기차로 등록되는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또 보조금 다 타먹고 거기 배터리 용량 보게 되면 100km도 안 되는 것들 100km 퍼 아워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저가 경쟁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침투율이 50%가 거의 이제 전기차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선 이제 이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감산하고 있고 보니까 생산한 지 8년 된 회사도 지금 재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신차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산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치고받고 하는 구조조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거 상황 쪽에서 오히려 못 나왔던 그러니까 유럽 쪽은 생각보다 이제 막 침투를 하려고 하는데 침투가 되는 중에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강하게 매기다 보니까 약간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북미는 못 들어오고 이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과거처럼 이제 글로벌 효율화를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을 텐데 과거와 같은 기조가 아니다. 신사업 쪽도 더 타이트하게 준다. 경쟁이 좀 서로 눈치 압박들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못 가는 거겠죠. 이런 쪽에 대한 반사익은 서서히 국내 2차전지들한테도 기회로 들어오는 과정들 이게 나올 것 같고 최악은 찍었지만 V자식으로 터난다?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2차전지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피는 과정 쪽에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근데 당장 오늘은 이런 거 움직이겠죠. 퀀텀 스케이프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저고치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자이글은 패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나올 텐데 조금 확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 보는데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또 약간 위축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안 좋은 실적, 이번에도 안 좋아. 그럼 그때 출렁했다가 고개 단기바닥 만들고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온 거는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이제 좀 저평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먼저 한번 쫙 달려왔다. 그렇고 하게 되면 실적이 제대로 반응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차익 매물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나올 때 내가 그럼 미리 좀 줄이고 다시 그때 나올 때를 대응할지 아니면 아니야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더 살지 나 그냥 요 정도면 수익 나면 됐어 정리할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이를 대응을 좀 잘 해가자. 이때도 발표하면서 실적 되는 쪽만 또 유동성이 쫙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특징들도 한번 보시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갔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야 될 때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주르륵 빠지는데 일단 반등에 성공했지 아까 서클 그런 쪽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또 이렇게 한 장중에 9% 10% 쭉 빠진다.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오는데 판단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만약에 그랬다가 어제 쭉 빠졌다고 오늘 또 올라간다고 해서 어제 괜히 팔았을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서클 또 흔들려서 또 빌린다 그러면 어제 왜 또 쫓아가서 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구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안 되겠다.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 비중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보면서 계속 동공지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 한번 가보겠어. 끝까지 가보겠어. 하는 쪽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내 침대 같은 계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침대 위에서 팡팡 뛰어나는 이런 계절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계절을 만들기 위했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아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중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000년지 반도체 또 이제 턴하기 시작하죠. 반도체는
일단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물론 당연히 어제 고점에서 좀 흔들렸고 조정 매물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움직였던 HBM 반도체 이쪽들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세고 추세다, 이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기대감만 무성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정도면은, 나는 그러면 어떤 실적이 이렇게 딱 좀 궁금증을 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실적 앞두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턴할 수 있는, 약간 적어도 30만원대에서는 쌍고는 만들겠죠. 최고는 약간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쌍고 끝일까요? 근데 실적 모멘텀 없다 그러면 또 주춤했다가 이게 추세가 이렇게 고점권역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음 랩, 깜짝이야.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내가 HBM 시대의 주인공,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2년째 똑같은 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예, 그때 가다가 아니다, 뭐 삼성전자가 더 뭐 AI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분기로 봤을 때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율이 꺾였다,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보여줬더니 내가 맞췄다고 또 되게 큰 그림보다 그런 거 증가율 꺾였다고 그것도 하고, 뭐 주식 지금은 이제 AI 쪽, IT 쪽 보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나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땐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쪽의 분위기죠. 이런 거 갖고 여전히 큰 길은 AI 쪽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쪽들로 보는데, 우리는 한계가 HBM 쪽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지금은 소재가 강합니다. 강하고 HBM 쪽은 지금 우리의 걸출한 스타 한화비전과 한미 반도체가 고개를 이게 먼저 갔다 저게 먼저 갔다 그러는데, 잘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지금은 더 눈여겨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가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만원대 19만 6천원이니까 그때 고점에서부터 계속 쌓아온 거죠. 예, 그 쌓아온 건데, 저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우위로 보는데, 그런데 하나비전도 크게 안 밀릴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독점으로 갔던 거, 그게 하나비전으로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 6대4, 5대5, 5대5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미 반도체 6, 하나비전 4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나비전이 그러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막 물량을 차가는 구조까지긴 하지만 밸류를 본다. 성장기 들어오는 밸류를 보게 되면 하나비전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 한미 반도체만큼 또 나도 비슷한 밸류 주세요 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같이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 빠지고 이런 거보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거 쭉 가게 되면 얘도 같이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HBM 시장이 커진다로 보면서 그렇게 연동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마장에 둘 다 갖고 있겠다. 그러면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빠지게 되면 그래도 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걸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둘 다 갖고 있다, 둘 다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바벨 전략, 예, 이런 것도 봐보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종목 중에서 눈길이 가는 거는 예, 파미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왜 저는 지금 두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파미셀 3종 세트에서 파미셀이 제일 못 갔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거 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 이때 저희가 무지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보고 있다가 다 왔으니까 이제 바닥 다짐육을 만들고 있네, 이거 좀 봐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뭐 하고 있는 사이에 뻑뻑 뜁니다. 만원대에서 40%까지 이틀 만에 가버렸어요.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예, 그렇습니다. 요런 때가 기회인데, 아무튼 시장에서 좀 잘 안 챙겨본다 그럴 때 또 챙겨봤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지금 두산에 들어가는 재료, 그러니까 CCL 재료 쪽에 자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이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쫓아간다? 노노노. 예, 약간 주춤할 때 가야겠죠. 저라면 예, 지금 13,000원대 초반대나 그 초반대 중반대 정도까지, 중반대 이하 정도까지 보면서 그때 눌림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잘 가라, 쿨하게 보여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집중하게 되면 또 이제 여기저기 맞는 종목들 찾아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AI 시대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쪽의 종목들 가장 가까운 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겠는데,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100선 전후에서는 일단 또 멈칫멈칫하지 않을까? 수급 좀 봐야 되겠죠? 그쪽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주말에 오랜만에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여러분들 뵈려니까 떨려요가 아니고, 예. 예. 그래도 시간 되시면 또 주말에 비 많이 오던데, 그러면 또 갈 데 없으시면 라이브로 훅 예, 들어와 주시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예 무슨 얘기 돌아가나, 또 살아가는 얘기, 또 담백한 얘기, 진솔한 주식에 대한 얘기 같이 해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파워 수급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